It's my life. 신창환 교수의 K-인어 라이프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경북대학교 정치학과에 계신 이정태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이렇게 많이 바쁘신 와중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좋은 채널에 또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또 감사드립니다. 예, 교수님 먼저 간단하게 교수님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외교학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정치외교학과는 전공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한국 정치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론 및 사상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라든가 정치 발전을 연구하는 비교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제 정치 파트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제 전공 영역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중국 외교 정책입니다. 외교 대외 정책. 특히 세분화되면 중국이 해양 쪽으로 지금 전개하고 있는 그 해양 영토 분쟁을 전공을 하고 있고,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중국해에서 일본과의 생각을 보는 문제 등등해서 중국이 해양 쪽으로 국경을 어떻게 획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G2, 네.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전공하시고 최근에 연구하신 분야가 중국의 해외 확대 전략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좀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뭐 여러 가지 글로벌한 혼란 속에서 중국이 요즘은 어떤 전략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우선 중국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이 중국이 하는 행위가 주어가 아니고 지금은 사실은 트럼프가 하는 행위가 주어고 중국은 대응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제가 중국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중국을 주어로 풀이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이제 우리 청중들을 위해서 주어를 트럼프로 두고 여기에 대응하는 중국의 전략은 무엇일까? 네. 트럼프가 지금 이제 공세자라면 창이라면 방패를 가진 시진핑이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될 것이고 중국의 대외 정책이라 또는 이제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과 방패의 대결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모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창과 방패의 대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봐서 오늘 제가 나올 때 원래 중국 스타일은 넥타이를 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넥타이 이렇게 매고 나왔습니다. 왜 여기 넥타이 매는 게 트럼프 스타일이에요. 트럼프가 이 모든 공식적인 석상에 보면 넥타이를 특히 이제 빨간 넥타이를 매고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 하면 우리는 이제 젠틀맨의 개념으로서 예의를 갖춘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목주름을 감춘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배를 좀 감춘다. 이런 이제 핸디캡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고, 그리고 넥타이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 이제 올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브로치 외교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그 여성 국무장관 말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선을, 소비자의 시선을 강탈함으로써 자기의 이야기와 이 시선에 소비자의 포커스를 맞춰서 의도를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본다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도 어쩌면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소나무를 되게 좋아하고 도사들은 소나무 밑에서 도 닦기를 좋아하잖아요. 왜 그럴까? 그러면 소나무가 고고하고 기상이 좋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배울 점이 있다. 지조가 있고 이런 명분도 있을 뿐더러 또 한편으로는 소나무는 그 등 긁기가 좋습니다. 나무가 껍질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나이 들면 등이 가렵잖아요. 혼자 돼서 긁기 힘드니까 소나무 밑에서 혼자 비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항상 소나무 밑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노인이 되면 냄새가 좀 나잖아요. 그 소나무에 가면 그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소나무 세월을 가는 줄 모릅니다. 낙엽은 지고 또 피고 하니까 자기도 늙는 걸 인식하는데 소나무 밑에 있으면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명분이 있고 실이 있고 드러난 것이 있고 감추어진 의도가 있다는 측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기에. 그래서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이고 중국은 아주 느긋하게 방어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언론에 보면 미국의 공격 수위에 따라서 중국도 맞대응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러한 양자의 맞대응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 때문에 최근에 그 미국 정치뿐만 아니고 전 세계 정치가 떨어지고 경제가 엉망이 돼서 다들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아주 굳건하게 관세 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트럼프가 의도하는 바가 뭘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중국 이야기의 그 36개 전략에 보면 혼수모어라는 게 있습니다. 혼수, 물을 어지럽게 해서 고기를 잡는다. 다시 고기를 잡으려면 너무 맑은 물에 고기는 너무 빨리 달립니다. 그리고 원래 다니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잡기가 힘듭니다. 그럼 내가 고기를 잡으러 들어가면 이 원래의 고기의 질서를 흐트러놔야 됩니다. 결국 이제 시야를 가리는 거죠. 그리고 물을
물을 흙탕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흙탕물 속에 낚시 도구를 넣거나 하면 고기가 쉽게 물린다는 거죠. 몰이도 할 수 있고. 다시 얘기하면 트럼프가 노리는 것은 트럼프 전에 있는 지금의 국제 질서에 가장 이득을 본 국가가 중국이고, 그리고 중국과 같이 연합을 했던, 소위 말하면 공조를 했던 국가들, 가까이 있는 한국, 일본, 또 멕시코와 캐나다, 이런 국가들을 정리를 먼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트럼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트럼프의 길을 새로 내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질서를 보호하면서 트럼프에 맞대응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한 템포 늦춰서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하는 만큼 따라가면, 트럼프 뒤를 따라가면 길은 트럼프가 되고 중국은 그 길을 이용하고 편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은 아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 조건이 미국만큼 되지 않습니다. 자본도 그렇고 생산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비도 그렇습니다. 그 모든 점에서 우리는 미국과 맞대응하거나 미국에 편성할 만한 역량이 되지 않지만, 중국은 스스로 지금 평가할 때 시진핑 정부가 지금은 충분히 수준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뭐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상당히 뒤처져 있고, 특히 이제 해양력이라든가 안보 능력에서 상당히 뒤처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중국이 어느 수준 이상 올라오면서,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 트럼프 정부, 트럼프 1기 거치면서 중국에 대한 봉쇄를 1기 때는 아마 사실 25% 부과를 했잖아요. 단독으로. 그러다가 잘 되지 않아서 바이든 정부 때는 동맹을 동원해서 중국을 압박을 했는데, 결국은 이 두 전략 모두 실효가 크게 없이 중국은 어느 수준 이상 이제 뛰어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결국 이제 중국의 자신감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아마 트럼프도 이러한 중국의 상황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예. 그럼 미국이 지금 말씀하신 걸 조금 정리해보면 주어가 되고, 미국이 그리는 판의 질서에 중국은 거기에 적절하게 이제 자기들의 국익에 따라서 대응하는 식으로 나간다. 예.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정한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일단은 중국 보면 평화적 해결, 지금 이제 지구 초원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몇 개가 크게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또는 이제 무역 전쟁도 같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사태도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태도 있는데, 중국 원칙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정 불가서, 그 일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인도적 지원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사람은 보호해야 된다는 게. 그리고 뭐냐면 중국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이들 모든 국가 양측에 다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보면 우크라이나에도 생필품을 지원하지만 러시아에서도 지원하거든요. 러시아도. 네. 그래서 중국은 양측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해보면 알뜰하게 이익을 챙기겠다. 이게 아마 중국의 핵심 스탠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뜰하게 국익을 국익을 충실하겠다. 네. 어떻게 보면 모든 국가들이 사실은 이제 가장 외교의 전략에서 핵심은 네. 국익을 먼저 챙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말씀 중에 미국의 이제 트럼프가 다시 재선되면서 기존 질서를 교란시키면서, 근데 이 미국 중심화의 전략이 과연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아주 냉철하게 살펴야 되는데, 네. 과연 미국이 중국을 G2에서 제재시키고 미국 주도의 G1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 더불어 G2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꼭 중국을 배제시키려는 그 목표만 있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마 우리 냉전 시절에 생각하면 미국과 소련이 네. 양대 축이 돼서 국제 사회를 관리를 해온 건 네. 사실입니다. 네.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 체제, 약간의 선진국들, 네. 그리고 소련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 체제, 그리고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국들을 관리해온 체제였습니다. 네. 양자 체제를 가지고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냉전 동안에 전투가 있었고 국제전이 생겼지만 양자가 크게 충돌한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지나고 보면 미국이 1위, 소련이 2위인 체제로 굳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양자의 협력 체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소련에게 계속 미국이 지원했던 것도 뭐 에너지를 사주고 공유를 팔고 이런 것들도 상호 협력 체제였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는 사실은 냉전이 해체되었다는 것은 이제 소연방이 해체되었다는 그 개념이고, 그다음에 소연방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사회주의 쪽에는 대표 국가가 누구냐? 다시 이야기하면 소련이 해체됨으로써 이제 그 당시에 부시죠. 부시가 우리가 이겼다. 이 자본주의 체제가 승리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중국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사회주의에서 대표 주자가 바뀌었다. 이제 중국이 사회주의 대표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92년부터 개혁
개방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중국이 부상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마 오바마 정부 때 G2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과 더불어 이제 같이 세계 정책을 한번 짜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중국에서 우리 G2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중국이 이야기한 거죠. 이게 왜냐하면 G2라도 1, 2위이긴 하지만 여기에 서열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과거에 냉전 때는 소위 말하는 군사 안보적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양측이 분리되어 있어서 1, 2위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쪽도 1등이고 이쪽도 1등인데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묶였을 때는 G2라는 것은 1위가 있고 2위가 있잖아요. 결국 이제 중국이 미국의 하부 구조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의 입장에서. 그래서 G2 이야기가 나왔을 때 중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형 국제 질서를 만들자. 신형 대국 관계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냉전 시절의 소련처럼 시장을 양분하지 말고 시장을 통합하자. 그러면 중국도 미국의 시장 일부를 먹고 미국도 중국 시장의 일부를 먹고 교집합이 커지는 거죠. 그럼 결국 이제 시장에서 경쟁하자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It's my